주간 브리핑. 2016년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와 그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계속했던 선내방송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지시한 것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실이라면 구조를 지연시키고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선사 쪽이 구조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청해진 해운의 유착,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관여도 드러났습니다. 다른 배들과 달리 유독 세월호는 사고 발생 때의 보고 개통에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사 간부는 참사 직후 국정원 직원에게 문자와 전화로 보고한 데 이어서 다음 날까지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정황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세월호의 중요 관계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혹이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결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은 또한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과제를 알았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새로운 진술이 나오더라도 추가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검 요청안도 여당 다수의 국회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이것뿐입니까? 한둘이 아닙니다. 도대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겨레 사설을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국일보 일면 제목이 후보 단일화 물꼬트이 납니다. 20대 총선을 보름 앞둔 어제 꽉 막힌 듯 보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경남 창원 성산, 강원도 춘천에서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창원 성산은 노회찬, 춘천은 허영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충청을 중심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범위가 총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노회찬 후보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직후 이재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에서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창수 국민의당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경선에 합의하는 등 물밑 진행 중인 후보 단일화 논의들이 점차 수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국민의당 안에서 야권 연대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안철수 대표 같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단일화 부분도 당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사람입니다. 바로 19대 총선 때만 해도 한나라당 승리의 주역이라고 자처한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개별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던 후보들에게까지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사람 왜 이럴까? 경향신문은 당내에서 이태규 본부장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 8번인 것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고 많이 뛰어줘야 정당 투표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은 국민의당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당선권의 경계선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야권 연대라는 대의를 그르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태규 씨는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공천, 낙천도 막장이더니 선거운동도 막장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렇습니다.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13 총선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여권이 대구 지역에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권 개입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서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 전관 예우를 발휘하겠다. 자신이 경제부총리로 있었으니 돈을 풀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친하다. 내가 그 전관 예우를 발휘해서 새누리당을 뽑아준 지역구에 대거 예산 폭탄을 쏟아붓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지요. 친박계들이 잇따라 관권 개입성 발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사도록 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외압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현금을 많이 찍어서 많이 푼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독립된 한국은행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나서서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좀 사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시중에 많이 풀게끔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은행법이 명시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독립성을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선거 같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통화 발행 남용을 막으려는 이유 아닙니까?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이나 유로존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로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쓸 수단이 없으니까 독자적인 판단으로 국채 등을 직접 사들여서 돈을 풀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함께 건강보험 등 3대 보험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적립금을 적극 투자,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왔는데요. 현재 누적 흑자가 무려 1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정, 기금의 조기 고갈에 직면한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보 재정을 적극 활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매년 비용을 각출해서 의료비나 실업급여 등 현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쓰는 의료비만큼 보험료를 거두는 것이 원칙인데 흑자를 기록했다? 이거는 안 걷어도 되는 돈을 더 많이 걷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흑자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흑자가 난다면 피보험자인 국민을 위해 써야지 외부에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걸 쌈짓돈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세월호 청문회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내 업무가 아닙니다. 그땐 몰랐고 이제 보니 알겠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에 출석한 42여 명의 증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축소하고 부인하기 바빴던 것이죠.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마지못해서 인정했는데요. 지위 고하를 막론한 이런 태도에 청문회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시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희생자가 300명이 넘지만 청문회만 보면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구조, 군안의 책임이 있는 해경과 선장 선원들은 서로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도록 사실상 방치한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사 당시 전원 구조 등 오보를 남발하고 정부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했던 기레기 언론도 여전했습니다. 청문회 첫날 다수 언론사는 이준석 전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의 희망의 단초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세월호 여객부 직원 강혜성 씨는 참사 당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방송이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운영한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가 교신 기록을 편집,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2차 청문회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세월호와 관련해 더 파헤칠 것이 남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지금 진상을 못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안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DC의 의원들은 세비와 다른 수입을 합쳐서 연평균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7천만 원을 번다. 미국인 평균 연봉의 18배다. 거액 기부자와 기업가는 의원들이 만든 부자 감세법으로, 금융자산가는 자본이득세 감세안에 박장대소하고 있다. 그들과 의원을 연결하는 입법 로비스트 역시 공생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밤이면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고 워싱턴을 그들만의 공간으로 만든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의원, 부자, 로비스트의 거대한 협동조합 체제라고 비꼬면서 질타한 미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언급한 의원, 네,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공화당이 핵심 지지층인 블루칼라 백인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공화당 주류가 부자와 거액 기부자만 챙겼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 때마다 표를 주고 자신들을 당선시켜서 워싱턴으로 보내준 백인 블루칼라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틈을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비집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블루칼라 백인은 비로소 부자가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트럼프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내사 또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 관련자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7일 기자부터 세월호 가족, 대학생 등 일반 시민까지 통신 자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내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 대상자와 통화 내역이 있는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근데 애초 해명과는 달리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 외에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 가입자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입니다.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라 사찰 등 별도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선경찰서의 한 경찰은 통화 내역을 먼저 살펴본 뒤 사건 시점 등 의심 가는 지점이 있는 번호에 대해서만 통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중도질을 표방하는 한국일보 기자 10여 명의 인적사항도 통신회사를 통해서 검찰, 경찰에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수사 절차에서 기인한, 다시 말해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테러방지법 통과된 이후 상황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가능해진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 그 같은 무분별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통신자료가 조회된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구한 진짜 이유를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적절한 수사인지 악용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도 통신사에 조회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조회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순순히 가입자의 정보를 내주고 그 정보의 사후 관리도 불확실한 지금의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의 정정보도문이 실렸습니다. 이면에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2013년 10월 4일자 일면에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떡값 수수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와 이면에 삼성 X파일 수사 소극적 떡값과 관련이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 중에서 황교안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5부장 재직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받았다는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황교안 총리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이렇게 박스로 실렸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사설 대 사설입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두 신문의 시각차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이 후보 포기 정당에겐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 내려야, 이런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라선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야권 표가 나뉘면은 여당만 유리하다. 어차피 선거 때 합칠 텐데 쇼하지 말라고 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들의 표 분산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당은 그래도 갈라서겠다고 했다. 국민 앞에서 수없이 공언도 했다. 그러더니 결국엔 언제 그랬냐는 듯 단일화 거래를 하는 것을 보면 희극을 하는 것 같다. 서로를 향해 하이에나, 공천 알박기 등 이렇게 해서 주고받은 막말을 생각하면 혀를 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직후 140억과 73억의 선거 보조금을 각각 받았다. 정당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별도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후보들이 정략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선거 보조금과 선거 관리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네. 단일화하지 못하도록 이 돈으로 이들의 발목을 붙잡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우리 정치권에 여왕과 차르가 등장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당 소속 후보들과 야권 지지층의 바람을 외면한 채 자신의 선택만 강요하는 것은 과연 민주적 리더십인가? 당 허락 없이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징계를 공언하는 것은 새정치에 걸맞는 리더십인가? 정치에 입문할 무렵 가장 중요한 좌표는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 저지가 될 것이라고 했던 다짐은 어디 갔는가? 정치 지도자가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거기엔 냉철한 현실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환영을 쫓는 일이 될 뿐이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약속이 공허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방법이 없다.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대선 후보의 꿈을 접는다고 총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패배를 막을 수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이는 김종인 대표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국회의원 이완영. 그의 의정 활동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때 특위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나. 해양수산부의 기관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이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졸고 있는 모습이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자 옆자리에 앉은 윤재욱 의원이 흔들어 깨웁니다. 국정조사를 참관 중인 유족 대책위가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에 졸거나 심지어는 머리를 뒤대고 자는 그런 모습은 너무 불성실하게 보이고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를 했는데.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실제 구조 작업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왔다.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죠? 하면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건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 가족이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엉뚱하게 자기 지역구 민원을 들이대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오는 4월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챙겨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합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현장 방문을 본 의원과 함께 하실 의향이 계신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시점에는 엉뚱하게도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기장이나 사무장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빨치산이라 집권 당시 좌편향으로 교과서를 바꿨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막말과 막짓의 결정판은 바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아침소리 모임.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 최근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 9건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는가 들어보면 공권력 제가 확립이 매우 우리나라는 기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 나온 거지.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면서 침해당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취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위해선 시민에게 총을 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될 듯. 이렇게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지목한 부적격 후보자 중 겹치는 총선 후보를 짚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을 지역구로 둔 후보자 이완영 의원 편입니다. 이완영 의원이 총선 넷과 4.16 연대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지목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소수 정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 허용법, 산재보상보험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자, 그 밖에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에 찬성했고요. 최저생계비를 무력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찬성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주택법에 찬성했고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에 찬성했고요.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고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즉 원샷법에 찬성했고요.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에 찬성했고요. 불법 전용 해결 없이 매년 1조 원의 미군 주둔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비준 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주요 발언도 살펴볼까요? 앞서 들으신 내용도 일부였습니다만은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분통 터뜨리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한테 말했는가? 경비는 뭐하나? 이렇게 말했었죠. 해경청장이 수색 구조 상황을 가족들과 공유한다고 보고하니까 가족들한테는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다. 가족이 전문 지식이 있는가? 이성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했고요.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시위대를 패버린다. 범인으로 오해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걸로 인식해서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걸 당당한 공무로 본다. 이런 것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균형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면적도 늘려야 되고 또 지금 용적률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20대에서 이런 분을 또 보고 싶다면은 기표를 하시고 아니면 차선을 택하면 되겠죠. 고령 성주 칠곡 주민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